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도 어제와 비슷하게 굉장히 또 강한 상승장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이제 뭐 단기 조정을 마치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종합주가 지수의 큰 틀에서 엘리어트 5파동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상승 파동이 진행 중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또 이제 코스닥이 또 역사적 신고가에 맞닥뜨리면 또 그러한 관점이 또 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시장이 이러한 상승 탄력과 추세를 보면 일단 코스닥 지수 900포인트가 멀지 않았다, 혹은 1000포인트를 찍어버릴 수도 있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흐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의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도 사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회전율이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시장의 순환매가 너무 빠르고 종목이 가는 말이 더 높이 가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더 위로 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시장 안에서도 어쩔 때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 흐름이 그렇죠. 뭐 오늘만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뭐 저희가 알았던 뭐 덱사메타손이라든지 나파모스타트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재료를 하나 봐볼까요?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어제 이제 새벽에 나왔던 기사인데 사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못하고 오전에 이제 광동제약을 놓치고 오후에서야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이제 덱사메타손에 이어 또 다른 스테로이드인 히드로코르티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증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사망률을 낮춰. 이제 사람들이 오늘 이 재료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거의 폭풍적으로 또 매매가 이루어졌던 하루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이쪽으로 다 쏠려버렸죠. 돈들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쏠려서 매매가 좀 되면서 움직였는데,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고 또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이슈에 목말라 한다라는 느낌을 오늘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러한 쪽 테마에 없었다면 반대로 다른 쪽 이제 치료제라든지 다른 쪽 섹터는 또 약세를 보이는 등 뭐 극과 극의 시장을 좀 보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보면 이제 수소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오늘 10시에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끝난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이제 뉴딜 펀드, 뉴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뉴딜 관련 투자 대상인 뉴딜 관련 기업들,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 기업이 되고 그린 뉴딜 기업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펀드가 뉴딜 인프라 펀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년간 정부가 3조씩 나눠서 뭐 정부가 3조, 정책금융 4조, 숫자에서 일반 국민 13조, 총 20조 원을 5년간 투자를 한다. 그럼 매해 4조네요. 제가 이제 5조라고 잘못 적어놨는데, 보면 투자 대상은 민자 사업, 뭐 인프라 해가지고 뭐 뉴딜 관련 벤처기업, 중소기업, 민자 그린 스쿨, 스마트 수소 충전소 구축, 인프라 사업 등등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투자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숫자로 보면 엄청난 자금이 투자가 되고 이 안에 이제 펀드가 조성이 되는데,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관련 이제 핵심 기업들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작년에 있었던 소부장 펀드 안에서도 뭐 핵심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들, 뭐 이제 핵심이 되는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기관 투자자의
연속적인 매수 부분도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핵심이 되는 종목들,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고점에서 잡으란 말이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이 나중에 다시 떨어져서 바닥을 길 때는 지금 제일 강했던 종목이 나중에도 제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일 강한 종목 하나솔루션, 두산 퓨어셀, 네, JNK 히터, 효성중공업 꼽으라면은 수도 없이 꼽을 수 있는 그 제일 강한 종목들이 나중에 진짜로 네, 판이 열리게 되면 굉장한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가죠. 전일비 증시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파우치 소장이 이상 이제 3상 이상의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으면 네, 3상 과정 중에서도 네, 처방 승인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또 미국의 이제 주 정부에 11월 달부터 백신을 접종해라라는 서신이 발송됐다라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네, 전 섹터가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강했던 뭐 넷플릭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언택이죠. 넷플릭스, 그다음에 애플, 그리고 뭐 테슬라 등등이 네, 흐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가에는 부담을 줬으나 전체적인 섹터가 강했기 때문에 또 신고가를 나왔습니다. 미 증시는 엄청나게 강한 상태고요. 자, 오늘 환율을 잠깐 보면 환율은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네요. 지수의 흐름은 양호했으나 네, 큰 폭의 상승이 아니다 보니까 환율적인 부분이 좀 약상승 정도만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현시간 나스닥 선물은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조정은 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장 끝나고 나서 조금 밀리는 모습 때문에 아마 시간 외에 종목들이 약간씩 네, 주춤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네요. 시간 외에서는. 자, 그럼 오늘 시장 특징은 삼성전자가 이제 전일 이슈가 나온 게 이 인텔에서 엔비디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수주를 한 거 부분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연속 상승을 해준 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바닥론이 나오는 보고서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준 점들이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3%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3%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을 한다면 코스피 또한 신고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스피도 신고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IT 섹터, 코스닥에 있는 IT 섹터가 키맞추기를 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도 이제 어제부터 IT 섹터에 대한 매수를 들어갔고 오늘도 시초가부터 IT 섹터에 매매를 들어갔는데 IT 섹터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여기에서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신고가를 가는 종목과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나눠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만 네, 소외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야만 소외되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네, 신고가를 내면서 와, 엄청난 시장 유동성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 신고가 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앞으로 역사적 신고가 구간인 900포인트대를 어찌됐건 코스닥은 네, 향해 달리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네, 달리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드로코르티손, 네, 발음하기도 참 힘든데요. 이거랑 메틸프레디니솔론 해가지고 두 가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정말로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관련주들이 엮이면서 시장이 엄청 강한 모습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무더기로 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오늘 느낀 게 매매하기는 정말 쉬웠어요. 네, 매매하기도 정말 쉬웠고 네, 돌파도 잘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뉴스만 나오면 폭발적으로 달라드는 모습도 상당히 매매하기는 쉬웠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돈 날리기 딱 좋은 시장의 모습, 즉 불나방 매매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너무나 이제 좋은 이제 시장에서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로서 이거는 아주 좋은 재료구나라고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이 이 종목이 이제 재료에 의해서 띄워놓고 물량을 떠넘겨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간에 이 뉴스 특징주를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뭐 5% 10%의 손실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의 매매를 잘 하지 못하신다면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 아래로 감소하면서 특히 이제 뭐 주식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 분들이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이야? 라는 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과연 뭐 마스크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알콜?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뭐 비대면 관련해서 이제 뭐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힘든 또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쪽이 뭐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매매를 이쪽을 하지 말고 많이 밀려있는 IT 섹터라든지 혹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혹은 5G 섹터 쪽을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매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종목들 볼게요. 오늘 종목들 보면 뭐 시장 삼성전자 당연히 봐야죠. 삼성전자가 갭을 들었고 시간 외에서도 조금 흐름이 양호합니다. 수급도 굉장히 좀 강하게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하나로 인해서 플러스로 됐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를 빼면 이 수급 동향에서 삼성전자에 들어온 이 2200억을 제외하면 외국인은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섹터는 팔았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IT 반도체 섹터를 뭐 기관과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잡아주었고 그 외 섹터는 사실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섹터가 뭐 좋아 보였지만 그렇게 썩 전부 다 좋은 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빠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그렇게 큰 흐름을 못 보였는데 그 아래권의 CJ ENM이라든지 뭐 아래권에 있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죠. 솔브레인과 뭐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 정도 좀 나왔고 그동안 좀 못 갔던 IT 섹터에서 오늘 비교적 큰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IT 섹터 쪽도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들 하나하나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제일 좋았던 게 효성중공업. 며칠 전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날 들어가서 매매를 했고 오늘 사실은 효성중공업하고 JNK 히터 두 개 중에서 사실 JNK 히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부 회원님들은 효성을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또 느끼지만은 시장에서 차트가 좋은 종목을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고, JNK 히터도 발표 직전에 들어가서 사실은 큰 수익을 못 내고 팔았습니다. 저희가 매매는 이때 매매를 들어갔는데 재료 발표 이후에 흔들어 버렸거든요. 흔들어 버려서 제가 이거를 팔았어요. 이거를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흔들기가 나와버려서, 네, 그 구간에서 저희는 다 나왔고요. 왜냐면 재료 노출 이후에 떨어질 줄 알았던 주가가 효성중공업과 하나솔루션, 네, 이쪽 애들이 더 강하게 더 높게 올라가면서, 네, 종목들을 다 끌고 올라가 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오늘 수소 섹터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엔터 섹터도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빅히트 엔터가 상장 공모가가 결정된 이후에 오늘 이제 시가에 또 음봉을 맞았죠. 아마 박스권 흐름으로 갈 건데, DPC는 이런 흐름을 보였지만 넷마블이 오히려 오늘 신고가를 치면서 또 강세를 한 번 더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장초반 YG 엔터라든지 종품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 전일 매수를 했던 게 저희가 YG 엔터를 전일 매수를 했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시가에 못 팔고 좀 내려왔을 때 팔았는데, 엔터 쪽 섹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종목이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 반도체 장비 쪽을 몇 개 볼게요. 일단은 원익 월덱스가 오늘 신고가를 좀 쳤고, 저희는 이제 원익 QNC를 매매를 해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원익 QNC도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이 상태에서 바로 급등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래로 내려와서, 네,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거의 확실시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이 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매수예요. 시장이 박살이 난다, 그냥 무조건 매수입니다. 무조건. 월덱스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쿼즈라는 걸, 네, 쿼즈라는 거를 하고 있고, 식각 관련된, 네, 장비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쿼즈 납품을 어디다 하냐면 미국의 램 리서치에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쿼즈 매출이 2배로 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 매출 자체가 작년보다 거의 2배,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 캐파가 2배가 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은 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2배로 증가했는데, 주가는, 네, 신고가를 못 간다, 신고가 이상을 못 간다, 그게 더 저는 이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딛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간다면, 네, 주가는 굉장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려도 되는 종목이 원익 QNC라고 보여지고요. 자,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지금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눌리면 매수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전일 강했던 HLB 생명과학, 일단은 아주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뭐 음봉을 하나 더 내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그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재료는 항상 좋아도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얘 재료는 미리 나왔었고, 시장에 미리 나왔고, 누군가는 알아서 오전부터 강하게 땡겨버렸다. 그리고 위에서 충분히 차익도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정이 나오는 거고, 이 구간을 누군가는 매집을 위한 거래로 활용을 했다라면 내일 정도에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료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과거 흐름상 올리고 이음봉 돌파, 이음봉 상승, 이음봉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조정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조정 시에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한 번 정도 종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셔도 돼요. 저는 이제 오늘 아래꼬리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 소량을 좀 담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 현대모비스, 현대차는 주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주도주고 이 안에서 조정을 끝내고 추가 상승을 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보유자는 20만원대까지는 홀딩해야 된다 라는 관점을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친환경차 부품을 전부 다 담당을 할 건데, 좀 눌렸을 때, 강하게 눌리면 이 추세의 하단에서 현대모비스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자, 삼성생명 국회 본회의가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지속적으로 흔들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있는 생명선인데 이런 구간이 오면 매수로 대응을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삼성생명도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카페24 코리아센터, 카페24 위에서 차익은 상당 부분 다 하고요. 이때 매도를 다 하고 아주 소량, 그러니까 뭐 전체 물량에서 한 20분의 1 정도 마킹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추세도 나올 수 있겠죠.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런 추세로 놓으면 이러한 추세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내일 음봉이 떨어졌을 때 21선 첫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의 대응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겁낼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버텨주고 이걸 깬다면, 이제 그 다음에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요. 성장성은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코리아센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매매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납부과대 종목으로 종가에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을 했네요. 딱 종가에 일단은 매매를 잡았고요.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는 오늘 처음 잡았습니다. 종가에 잡고 내려오면 더 잡을 계획으로 일단 보고 있네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여기까지는 추가 매수 대응으로 해서 납부과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고, 주가가 밀릴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를 섣불리 하락을 했으니까 산다가 아니라 이 심리가 계속 하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 와 추락할 것 같다라는 공포 심리가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투매가 나옵니다. 그 투매를 잡기 위한 매매고, 실상 여기에서 음봉의 길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이 하락의 폭은 거의 25%가 넘고, 여기서 한번 빠지면 이게 급등주도 아닌데 단기간에 32, 3%가 빠진다. 당연히 단기 납포 과대로 저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단기 납포 과대로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리아센터는 뭐 지금이 좋은 매매 찬스가 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RF텍도 떨어지기를 기다려야죠.
이런 종목들 이 추세대를 걸어놓고 추세 매매를 동시에 해야 돼요. 신고가 매매도 하고 추세 매매도 동시에 하고 21선을 또 강하게 쳐주면, 왜냐면 신용이 11.87인데 변동성이 그만큼 크겠죠. 근데 기관의 누적 순매수는 엄청났다. 그럼 얘네가 차익을 안 하면 그냥 안 샀기 때문에 안 오르는구나, 개인들이 여기서 서로 치고받고 물량을 던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G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노와이어리스 눌리면 매수 관점이죠. 눌리면 매수 관점. 그 다음에 KMW라든지 종목들은 조정인데, 저는 이노를 탑픽으로 놓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5G를 본다면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오이솔루션 정도가 구간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오이솔루션 이런 구간에서 21선에 붙으면 충분히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바디텍, 매드, 오스코텍. 지금 종목들을 많이 매도를 해서 좀 그런데, 일단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을 저희가 오늘 종가 베팅 종목이 바디텍 매드였습니다. 바디텍 매드를 저희가 이제 28,000원에서 매수를 들어갔고요. 이걸 종가 매수했는데, 이제 원래는 이거를 뭐 시간에 안 올랐으면 이제 유튜브에 소개하려고 했던 종목이에요, 오늘. 근데 이제 시간 외에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서 시간 외에 전량 매도를 해버렸는데, 저희의 목표가는 이런 정도죠.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가 장대 음봉을 맞고 이 구간을 버텨내고 다시 올라왔다라는 것은 상승에 대한 관성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모멘텀이 좋잖아요.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한다.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이 강한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매매했던 게 위더스 제약을 매매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끝까지 다 못 먹었고요. 저는 다 끝까지 못 먹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잡고 여기서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여기서 다시 잡아서 한 7% 정도 먹고 했는데, 이제 이 종목은 다른 것보다 왜 이 종목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종목하고 진양제약을 같이 보면서, 진양제약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위더스 제약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차이는 얘는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량을 터쳐서 매물이 없는 종목이에요. 이제 아주 길게 뻗으면 매물이 뒤에 있는데, 최근에 있는 매물은 웬만큼 다 뚫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갭은 나올 수 있는 거죠. 10,000원에서 뛰어서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이 엄청난 매물대, 21%짜리 매물대를 소화를 못한 상태에서 상한가를 간다? 어불성설이죠. 이 다음에 가면 몰라요. 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 악성 매물을 걷어내는 봉이 나오면 여기 위에서 이 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한 방 더 갈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종목에서는 절대 상한가 따라잡기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뭐 오늘 이제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니구나, 태고사이언스가? 태고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N자 파동의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얘도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이제 중요한 위치를 돌파가 좀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이 내일장에 살짝 눌러준다면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아랫꼬리를 잡는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아래 꼬리를 잡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오늘 추천 나왔던 종목이 넷패스, 유비케어, 오스코텍, 그다음에 바디텍 매드 종목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유비케어도 저희가 이 하단에서 아래 꼬리를 잡는 매매로 오늘 잡았었죠. 12,750원에 매수가 돼서 이 구간에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죠. 여기에서 50% 매도. 그 다음에 사실 이때는 점심시간이라 놓쳤고 여기서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차라리 여기서. 왜냐면 이때 떨어진 이 악성 매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투매가 아니라 그냥 차익 실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매도를 좀 했었고요. 근데 이거는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비케어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눌림에서 또 대응을 하면 또 올라갈 겁니다.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이게 완벽하게 여기에서 깨지면, 완벽하게 깨지면 이때는 종목을 없애버려야죠. 완벽히 깨지면. 왜냐면 여러 번의 지금 돌파 시도를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삼산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삼산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또 한 주에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내일 시장 대응 잘 하시고 한 주 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담으로 그 카페에 이제 추가 모집을 언제 하냐라고 질문을 몇 분이 주셔서 그런데 다음 주에 진행 예정입니다. 그때는 공지를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